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어제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출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월 납입 금액을 줄이고 싶어서 몇 군데 문의를 했는데 전부 다 통대안을 추천을 하더래요. 그래서 통대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아무래도 얼굴까지 내놓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가신다면서 저에게 통대한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고맙죠 저야. 그래서 일단 고객님 자격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쭤봤어요. 현재 일반법인 기업체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4대 보험 대시는 정규직 직원이고 입사일이 2018년 1월에 연봉이 약 4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대출이 중요하겠죠. 뭘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자,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카드론으로 1255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 32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 43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 47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3건 460만 원. 여기에 대부 2건에 96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얼마니까? 어디 보자. 15 60 16 22 28 2 4 7 11 20 3,085만 원을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그것도 3건 거기다 대부 연봉이 4천만 원이 되고 재직이 1년, 2년이 넘으신 분이죠. 근데 대출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략 감이 옵니다. 왜 은행 대출이 없나? 요거부터 이용하는 거죠. 이거부터. 얘네들부터. 쓰기 편하잖아요. 전화 한 방이면 아니면 CD 가면 돈 쉽게 해주고 쉽게 입금해 주니까 얼마나 쓰기 편합니까? 그래서 요놈 쓰고 요놈도 쓰고 현금 서비스도 착착착 나오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줘. 은행에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많이 이용해줘.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용한 거죠. 또 여기도 편하잖아요. 회사에 재직하긴 하지만 대출 때문에 했다고 안 하고 카드사네 뭐네 거짓말 하면서 재직하긴 하고 이용하기 편한 곳만 골라서 썼어요. 자, 여기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이자? 그래, 이자는 높다 쳐 그냥. 내가 높은 이자지만 내가 편해서 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얘네들이죠. 카드로. 얘들이 월 납입 금액이 높아요. 단점이. 월 납입금. 연봉이 4천이면 한 달에 제가 봤을 때 월급을 거의 300만 원 정도 그 수준으로 판다는 건데 납입 금액이 높고 현금 서비스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부 이자도 가장 높은 것만 이용하고 당연히 이분은 통대안을 해야 돼요. 통대안을. 그래서 은행이 저금리로 통합을 해야 돼. 분명히. 부채도 많지도 않아요. 연봉 대비 부채도 낮아. 3천.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고객님 통장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네요. 이유가 뭐야?
바로 이 조에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는 부정적인 요인이 따라 붙습니다. 신용정보사에. 이게 6개월간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상환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통대안으로 이걸 다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이분 신용등급이 나이스 6에 올 크레딧이 7입니다. 7등급. 통대안 상담 많이 받아서 나이스 올 크레딧 가입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다 상환한다 쳐요. 신용등급은 올라갔다 쳐. 뭐 나이스가 4등급 가고 올 크레딧이 5등급 갔다 쳐.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지도 안 했어요.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쳐요.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신용등급까지 올라갔다 쳐. 근데 문제가 바로 이거죠. 이 부정적인. 이 때문에 4천이면 연봉 일반 법인의 연봉 4천이면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3천까지는 적어도 3천은 이상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통대안 하면 제가 봤을 때 3천 못 받아요. 2천이나 받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물론 간혹 나올 수도 있어요. 3천까지.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 가능성 하나 보고 통대안으로 이거 싹 상환했다가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2천 나오거나 아니면 말아버려. 그나마 2천만 원이 나오면 은행에서 받고 햇살론 받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금리로 대하는 되죠. 근데 2천도 안 나와버리면 은행 받고 햇살론 받고 이금융권 중금리 또 받아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은 지금 통대안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채무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걸 전부 다 상환하는 통대안을 이용할 게 아니라 채무 통합은 이렇게 현금 서비스가 있어도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신용등급도 6, 7 마지막 등급이긴 하지만 대출이 가능한 채무 통합이 가능한 마지막 등급이긴 하지만 등급 이내에 들어오니까 채무 통합이 가능하다면 일단 이걸 먼저 하나로 묶어버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 부정적 요인이 삭제가 되니까 그때 가서 통대안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거기에다가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은 채무 통합을 먼저 하고 나중에 통대안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채무 통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뭐 당장 못 갚아 나가면 이제 통대안을 진행해야 되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죠.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땐 지금 통대안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도 그래요. 그래서 채무통합론이라는 상품으로 가조회를 먼저 해보는 거죠. 채무통합론은 이금융권 상품이에요. 이금융권 상품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이자를 낮춘다? 그러진 않아요. 이자를 낮춰주는 그런 상품은 아니고 얘네들을 통합을 해서 월 불입금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신용 등급을 올리는 거죠. 신용 등급을 올리는 그런 작업. 어떻게 왜 신용 등급이 올라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이나 되는 채무를 단 한 건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 등급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이 바로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예요. 대출을 다 없애버리면 최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건수를 줄이는 건수를. 금액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건수를 줄여버리면 신용등급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채무통합론으로 가조회를 했더니 가는 금액이 3,500만 원이 나왔어요. 3,500만 원의 금리가 근데 좀 다소 높게 나왔어요. 왜? 등급이 낮으니까. 거기에다가 현금 서비스 이렇게 대부까지 이용하고 있으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네들 평균 이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자가 솔직히 저는 1% 더 높아도 돼요. 높아도 상관없어. 예. 큰 차이가 납입하는데 큰 차이가 아니. 어떻게 보면 올 납입 금액이 더 줄어드니까 일단은 6개월간 신용을 만들어 놓자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신용이 좋아지면 그때 통대안을 이용을 하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왕에 통대안을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이 양이 주는 수수료를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빼야죠. 나한테 가장 이익이 많이 오는 그 상황일 때, 그 시기일 때 통대안을 진행을 해야지. 어정쩡할 때 해가지고 은행 하나로 통합도 안 돼. 은행 나오고 뭐 햇살로 받고 또 이 금액권 받아버리면 비록 이자야 줄일 수는 있겠죠. 월 납입 금액도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최고는 아니잖아요. 최고의 상황을 만들자는 거죠. 다행히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3,085만 원. 하나로 묶어도 돈이 남아요. 어떻게 보면 3,500 다 이용할 필요도 없어. 3,100만 원만 이용하면 돼요. 고객님 어떻게 하시냐? 3,500 다 이용하셨죠. 여기는 조금 시달리니까, 이렇게 부채에 시달리니까 연봉보다 적긴 하지만 납입 금액이 많아버리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점점 힘이 드니까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동안 미뤄뒀던 것을 뭐 사거나 뭐 하시려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쓰기 위해서 3,500 전액을 신청하셨어요. 하지만 3,500 다 썼다고 해서 나중에 통대안이 안 되냐? 아니죠. 연봉보다 더 낮으니까 통대안도 충분히 가능하고 6개월 뒤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로 통합해버렸으니까 모르겠어요. 몇 등급까지 올라갈지. 6개월 뒤면 거의 뭐 3등급 이내로 들어가지 않을까? 3등급 이 정도? 이제 당연히 이 이후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절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현금 서비스 뭐 대출 일체 안 받고 연체는 너무나 당연하고 신용초회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된 날짜까지는 내 신용을 최대한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죠. 쓸데없이 그 이상한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스팸 문자, 스팸 전화들. 그런 거에 꼭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혹혹하고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데 조회 다 돌리고 아니면 이상한 사기에 걸려가지고 더 큰 피해 있고. 차라리 내가 계획해 놓은 게 있다면 그때까지는 모든 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거짓말, 다 사기꾼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은 3,500만 원 쓰시고 6개월 뒤에 오늘 받으셨어요. 오늘 입금까지 받으시고 6개월 뒤에 다시 통화를 해서 통대안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듯 채무 통합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통대안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하나 더 거침으로 인해서 나의 채무를 가장 좋게 만들어 놓는다. 이런 거죠. 자, 오늘은 왜 채무 통합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